그럼 전치사 한번 가봅니다. 전치사는 팔품사 중에 하나예요. 팔품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각각의 그 기능을 하는 낱말을 팔품사라고 해요. 자, 1번은 명사예요. 명사. 팔품사 중에 1번 뭐라고? 명사. 명사라는 건 사람이나 사물이나 감정이나 모든 것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명사죠. 그러면 두 번째 품사는 이 명사를 앞에서 한번 나와준 건우, 예를 들어서 뭐 망고 주스 이런 걸 대신 한 번 더 불러줄 때, 그러면 건우는 앞에 있으면 선생님이 you라고 하겠죠. 맞나? 앞에 있지 않으면 she라고 하겠죠. 망고 주스는 못 쓰는 거니까 it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this라고 하거나 that이라고 하겠죠. 망고 주스가 여러 잔이 있으면 those 이렇게 하겠죠. 이건 뭐라 한다? 대명사라 합니다. 자, 3번은 이 명사와 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상태죠. 뭔태? 상태. 차가운 망고 주스. 잘생긴 건우. 형용사죠. 네 번째는 바로 부사입니다. 뭐라고요? 부사. 부사는 주로 형용사는 오로지 누구만을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만을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는 바로 동사의 방법. 예를 들어서 망고 주스를 마신다. drink라는 동사는 어떻게 마시는데? 쭉쭉 마신다. 빠르게 마신다. 벌컥벌컥 마신다. 일주일에 2번 횟수. 아침에 마신다. 언제? 어디서? 커피숍에서 마신다. 시원이랑 같이 마신다. 방법. 이 모든 어마무시한 것들을 다 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부사는 뭐를 꾸며주니? 이렇게 물으면 부사는 동사를 꾸며줘요. 그리고 부사는 또 뭐를 꾸며준다? 형용사를 꾸며줘요. 예를 들어서 차가운 망고를 쓰면 차가운은 형용사지만 무지하게는 뒤에 있는 망고 주스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차가운을 꾸며주죠.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도 뭐? 부사. 여기까지 이해갔나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같은 부사끼리도 꾸며주죠. 매우라는 부사가 있죠? 매우는 뭐를 꾸며줄까요? 매우 많이. 또 많이라는 부사를 꾸며주죠. 여기까지 이해갔나요? 오케이. 매우 많이 사랑해 했을 때 많이는 사랑해를 꾸며주지만 매우는 뭐를 꾸며준다? 많이. very much. very는 또 뭐를 꾸며준다? 많이. much를 꾸며주죠. 그럼 부사는 뭐를 꾸며준다? 형용사가 아닌 다른 모든 것. 형용사란다. 명사가 아니고 다 꾸며주죠. 자, 부사는 명사 빼곤 다 꾸며줘요. 명사는 누구랑만 노니까? 명사는 누구만 꾸며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대답해야지. 정신차 대답해야죠.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팔품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드디어 5번째는 오늘 배울 전치사예요. 무슨 사? 전치사. 전치사 여러분들 아는 거 다 한번 불러볼까요? in, on, at, for, to, into. 맞나요? 또 어떤 게 있나요? with, under, between. 또 뭐가 있나요? over. 맞나요? 엄청 많죠? by. 너무 많죠. 자, 6번째는 뭘까요? 팔품사 6번째. 맞습니다. 동사 빼먹었네. 동사를 생각 못했지? 오케이. 동사 7번. 우리 팔품사까지 가야죠.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응? 관사가 거기에 들어갈까요? 접속사. 뭐라고요? 접속사. 예를 들어서 and, or, so 이런 것도
것도 있고 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because, when 이런 것도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지고 오긴 하지만 이 접속사죠. 8번은 잘 쓰이진 않지만 이거 뭐예요? 감탄사. 이게 팔품사입니다. 무수사, 팔품사.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요. 이 전치사는 이 아이들 대부분은 그렇지만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전치사는 항상 누구랑 같이 나와요? 동사랑 같이 나온다고? 응. 전치사는 누구랑 같이 와야 돼 항상? 응? 그렇지. 명사랑 함께 와야 돼. 이게 세트에 항상. 혼자는 쓰일 수가 없어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Under the table, over the window 다 함께 옵니다. 누구랑 같이 옵니까? 짝이랑.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말로 전짝이라고 얘기할게요. 뭐라고? 전짝. 왜냐면 전치사는 혼자 올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거 혼자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갑자기 이렇게 했어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짝, 전치사 플러스 뭐? 그의 짝. 그의 짝은 100% 무슨 사만 올 수 있다? 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하나만 더 알아놓을게요. 명사도 올 수 있지만 그 명사 식구 중에서 우리가 명, 대명, 기억납니까? 동명, 투부정, 또 뭐 있었죠? 대절, 와절 중에서 이 명사 식구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골라서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명사 식구들은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요. 못 가지고 오는 친구만 얘기해 주면 되겠다. 그치? 전치사 뒤에 못 오는 친구들은 명사 식구들 중에서 이하이, 투부정사, 대절, 이하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명사 식구들은 전치사 뒤에 다 올 수 있어요. 선생님 기다려줄게. 정리해. 그 뭐냐? 응. 투부정사 대신 대절이 뭐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뭘 할 수 있다고 했죠? 선생님 말 다시 한번 해줄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올 수 있는데 그럼 명사 식구들도 다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치사 뒤에. 그런데 명사 식구들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못 오는 친구가 2명 있어요. 명사 식구들 중에서. 그 식구들 중에서 명, 대명, 동명, 투부정, 대절, 왓절이 명사 식구들이잖아요. 그 중에 못 오는 애들이 투부정사랑 대절은 못 와요. 이해 갔어요, 건우? 응. 자,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명도 올 수 있고 뭐도 올 수 있어? 대명도 올 수 있지, 그치? 예를 들어서 for 다음에 she 이렇게 올 수 없죠. 자, 얘는 뭘로 바꿔야 돼요? for her로 바꿔야죠. 전치사 뒤에 올 수는 있지만 인칭 대명사는 뭘로 바뀌어야 된다? 목적격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올 수 있는 거 마인처럼 바로 무슨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2밖에 못 와요. 영어에서는 대명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she, her, hers 중에서 무엇과 무엇만 목적격과 소유격 대명사만 명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I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없어요. me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어요. 그럼 my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없어요. my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어요. 이 2가지 인칭 대명사 격만 올 수 있는 거예요. For I 안 되죠? For me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맞나? With him 그와 함께 힘만 올 수 있어요. 이해 갔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뭐를 공부했죠? 전치사 뒤엔 항상 그 짝과 함께밖에 못 온다 그랬어요. 맞나요? 전치사가 그러면 왜 태어났는지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전치사는 명사를 하나 가지고 오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명사를 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냥 명사 그냥 오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영어에서 문장에서는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불문율이에요. 규칙이에요. 명사는 명사 자리 밖에는 못 들어가죠. 거기가 어디죠? 주, 목, 보 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목밖에 못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간다. 좋아. 나는 주어 자리에 명사, 동사 자리에 동사밖에 못 들어가는데 간다까지 왔어. 근데 고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고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목적어를 받는 동사일까 목적어를 못 받는 동사일까 친구들? 응? 타동사? 못 받는 동사죠. 못 받는 동사죠. 나는 죽었다. 죽었다는 목적어를 못 받는 동사죠. 나는 죽었다는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면 주어 동사 이미 자 명사가 와야 될 자리는 끝났어요. 그러면 뒤 하고 싶은 말이 나는 많아. 특히 나는 I go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맞나? 그리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언제 죽었는지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해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이해 갔어? 나는 그러면 죽었어. 얘를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제 죽었냐면 2020년도에 죽었어. 2020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의 뭐에 불과한 숫자에 불과한데 꼭 뭐를 가지고 와야 돼? 전치사를 가지고 와야지 2010년도에 언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나는 가는데 나 어디로 가? 학교로 가. 근데 스쿨은 명사잖아. 시원아. 스쿨은 명사인데 스쿨이라는 명사는 정해진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어. 명사니까. 근데 이미 주어 자리 찾고 동사 자리 탔는데 이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야. 이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어. 즉 명사를 가지고 올 수 없어. 명사를 못 가지고 오는 아이야. 그럼 나는 간다는 말밖에 못하는 거지. 그럼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나는 간다는 말밖에 못해. 어디로 간다는 말을 못하는 거야. 왜? 고란 동사는 명사를 못 가지고 오니까. 이해 갔어? 그래서 뭐를 쓰는 거야? 전치사? to를 쓰는 거야. 이해 갔어? 전치사는 왜 나온 거지? 주목보 외에 내가 뭐를 가지고 와야 돼? 명사를 가지고 올 때 같이 쓰는 하나의 장치인 거지. 그럼 좀 더 크게 말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영어에서 명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주어가 될 수도 없고 목적어가 될 수도 없고 보어가 될 수도 없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다시 전짝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주어도 될 수 없고 타동사의 목적어도 될 수 없고 또 뭐가 될 수도 없어? 주격 보어도 될 수 없어. 한마디로 명사는 아닌 거야.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영어에서 두 가지 품사로 변신하는 거야. 첫째, 부사. 그럼 봐봐. 내가 간대. 내가 가면 이상하니까 he로 바뀔게. He goes to school에서 그는 어디로 가는 거야? 학교로 가는 거지. 그럼 부사의 개념은 뭐야? 방향, 즉, 또 장소. 예를 들어서 He lives in Busan. 걔는 어디 산대? 부산에 산대. 그러면 그는 부산을 사는 거니 부산에 사는 거니? 부산에 장소를 나타내죠. 또 뭐를 나타내요? 아침에 일어날 때 I woke up morning 말고 in the morning이니까 뭐예요? 바로 시간.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차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지하철 타고 왔어요? 하면 지하철이라는 명사를 쓸 수는 없는 거지. 지하철을 타고
라는 말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진짜 subway 앞에 뭐를 붙여서 by subway 이렇게 해서 바로 수단, 방법. 자, 그리고 선생님은 일주일에 5번 운동을 해요. 그러면 자주 운동을 하는 편이죠. often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부산 겁니다, 다. 그러면 뭐예요? 횟수, 빈도, 어마무시한 뭐가 있어요? 정보를 부사가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I love you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사랑해 얘들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주어, 동사, 목적어 필수 정보밖에 없죠.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부사가 없는 세상은 너무 재미가 없는 세상인 거지. 예를 들어서 나는 달리기를 좋아해 밖에 말을 못해. 뭐 정말 이런 말 못하는 거야. 이빠이 이런 말 못하는 거야. 대박 이런 거 못해. 뭐 야 진짜 대박 예뻤어. 대박 예뻤어. 예뻤어란 형용사를 꾸며주는 대박 이런 말 못 쓰는 거지. 맞죠? 오케이. 그럼 비속어 다 부사입니다. 비속어 안 씁니까? 네. 그렇지. 네, 이런 말 못 씁니다. 다 이렇게 부사합니다. 이해갔죠? 선생님 여기 또 신성한 또 영상에 또 잘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약간 입으로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이해갔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부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바로 형용사가 됩니다. 이해갔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여학생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기 머리 긴 그 예쁜 쟤 좀 봐라 이렇게 하면 머리 긴 이거보다 딱 나타내주는 거죠. 저기 봄봄 옆에 저 여학생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해 싶어요. 뭐라? 봄봄 옆에 아니면 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치? 시원이 옆에 시원이 앞에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을 얘기해줄 때 자, the girl 좀 로맨틱하게 가자. 야, 저 꽃 들고 있는 애 봐라. with flowers 이렇게 하면 꽃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이 되는 거죠. 어떤 여학생? 꽃을 든 꽃과 함께 여자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 알죠? 이해갔나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왜 조폭 영화 보면은 조폭들 주로 무슨 색 양복 입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아지아들, Men in Black. 어떤 아지아들? In Black.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저 아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부사라고요? 전치사예요. 오케이. 시원아, 우리 저기 단둘이 좀 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 오케이. 자,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자, 안경을 쓰고 있는 우리 시원 이렇게 해볼까요? 시작. 시원 with glasses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 뒤에서 뭐라고요? 뒤에서 꾸며줍니다.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전짝이 형용사가 될 땐 명사 뒤에서. 나머지는 암기하면 되겠죠? 자, in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오전,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저녁, in the evening. 자, 월, in January. 언제 September? in September, 9월에. 자, 우리 9월 아니에요. 언제? 9월에. 아침 아니고 언제? 아침에. 이 저녁 아니고 언제? 저녁에.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함께 가면 뭐가 되는 거죠? 부사나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아침에. 2025년이 아니라 2025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안 나?
겨울이 아니라 겨울에 다 in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at은 시간과 분이 만나면 정확하고 구체적인 시간이 돼요. 구체적인 시간에는 뭐를 쓴다? at을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이것을 다 백지시험 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싹 다 여기 있는 거 그냥 한 방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특정한 날은 뭐가 특정한 날이죠? 1년에 하루밖에 없는 날 특정한 날이야. 예를 들어서 5월 1일 하루밖에 없지? 5월 2일 하루밖에 없어.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다 1년에 하루밖에 없어. 맞나 이거? 그러면 on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월과 일이 합해지면 뭐를 쓰면 된다? on. 요일 앞에 뭐 쓰면 되노? on. Sunday morning? on. 추석이나 설날, 크리스마스? on. 내 생일? on my birthday. 됐나요? 별표. 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this morning, last Sunday, next Sunday, every Sunday가 붙으면 그 자체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사가 돼버리는 그 자체로가. last night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쓰면 안 돼요? 전치사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를 들어서 집에 하면 home 쓸까요? at home 쓸까요? home 써요. 왜냐면 home 자체가 뭐기 때문에 부사기 때문에 I'm home 이렇게 합니다. Where are you? 하면 뭐라고 한다고? I'm at home 하지 않고 뭐라고 쓴다? I'm home. 그때 나는 집이야가 아니라 집에 있어 라는 뜻이에요. 자, 시간 나타내는 전치사 before dinner, after school. around는 시간을 나타내면 뭐뭐 즈음에. 왜냐면 around가 주변머리라는 뜻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갔나요? 자, for가 during 별표할게요. for는 숫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시간이어야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원아, 오늘 한 30분 정도 뛰어볼까? 뛰는 거 좋아하니? 쌤 오늘 30분 뛰었거든. 33분 뛰었어. 일부러 선생님이 러닝머신 9를 맞춘 심박수를 안 올리기 위해서 5km를 뛰었단 말이야. 러닝머신에서 딱 33분 나오더라고. 엄청 피곤했지만 33분 동안 뛴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33분이 내가 뛴 다음에 동작을 한 구체적인 총 시간의 길이지. 이때 for를 쓰는 거야. 4:33 minutes. 여기까지 읽었나요? 그런데 during은 똑같이 동안인데 봐봐.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 예를 들어서 part-time 알바를 했어요. 그럼 여름 동안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3개월이라 그랬어요? 여름이라 그랬어요. 특정한 때를 말했죠. 그럼 내가 여름 방학 동안이라고 해볼게요. summer vacation 동안 알바를 했어요. 그럼 summer vacation은 자 시간으로 환산하면 뭐 200일 아니 뭐 60일 뭐 아니면 30일 뭐 한 달 뭐 4주 이렇게 하면 for를 써야지만 for 써야 되죠. for weeks, for a month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선생님이 그거를 하나의 특정한 시간의 때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죠? Summer vacation. 이때는 during을 씁니다. 수업 시간 동안에 나는 첫사랑 그녀를 생각했다. 이렇게 우리 옆반에 있는 아름다운 그녀를 생각했다. 그러면 자 수업 시간이라는 건 for class일까요? 아니면 during the class일까요? 이때는 during이에요. 왜냐하면 클래스라는 건 뭐예요? 특정한 때의 이름이죠.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는 3일 내내 그녀만 생각했어. 3일이라는 뭐를 줬어요? 시간의 길이일 때는 for를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자 for는 1주 동안 뭐 2달 동안 5년 동안 되어 있는데 during은 자 게임 하는 내내 during the summer vacation 이렇게 자
총 시간의 길이를 뭐로 축약했죠? 이름으로 줬죠.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이제는 똑같은 아까 in, on, at이지만 뒤에 또 뭐를 만나면 다른 명사를 만나면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in이지만 in the morning 그럼 아침에가 되고 in the school 그러면 학교에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다 달라요.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자 그럼 볼게요. 비교적 넓은 장소 공간의 내부 그러면 자 공간이래요. 그럼 뭐예요? 가방도 하나의 공간이죠? in the bag. 건물 안 in the building. 자 도시 파리에서 in Paris. 자 그러면 캐나다에서는 in Canada. 자 as은 조금 특정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에어포트 같은 경우에는 봐요. 에어포트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인천공항 넓은데 왜 in 쓰지 않습니까? 공간이고 맞죠? 그런데 에어포트에서는 사람들이 출국하고 입국하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특정한 일이 벌어지죠. 이럴 때는 at을 선호해요.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특히 자 버스탑은 정말 그 길 위에 그냥 하나의 지점으로 딱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여기서 특정한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 뭐가 서요? 버스가 섰다 가죠. 이럴 때는 뭘 쓴다? at the party, at school, at home. 집에서 무슨 일을 했다 이럴 때 나는 집에 있다 할 때 그냥 I'm home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갔나요? 자, on은 뭔가가 그 물건이 표면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리모트 컨트롤 책상 위에 있지만 over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리모트 컨트롤이 책상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on the desk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on the wall 저 시계가 벽에 붙어 있죠. 저 시계 보세요. 맞나요? 그렇지만 선생님 위에 있지 않잖아요. 꼭 이렇게 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붙어 있지. 이때 뭐를 쓴다? on을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갔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책상 위에서 떠 있어요. 그럼 뭐를 쓰면 돼요? over 쓰면 됩니다. 자, 무지개가 어디에 걸려 있다? 산 위에 걸려 있다. 그럼 the rainbow is over the mountai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볼게요. Dennis was born in New Zealand. 어디서 태어났다? 국가 이름 앞에 in. I'll meet you at the bus stop. 나는 너를 어디에서 만날게? 버스 정거장에서 만날게. 자, your iPad is on the table. 야, 너 랩탑 어디 위에 있다? On the table. 여기까지 이해갔나요? Over, under, in front of는 전치사지만 여러 단어로 되어 있지만 전치사입니다. next에 to를 안 쓰면 전치사가 될 수 없어요. next에 꼭 뭐를 써야지? to를 써야 전치사입니다. across from, 같죠? 두 단어 이상이지만 전치사예요. between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between 예를 들어서 okay, student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between Tom and Jane 그러면 탐과 제인 사이에 뭐가 있다? 테이블이 있다 할 때 between A and B를 많이 써요. between은 짝으로 많이 만나요. 어떻게 만든다고? between A and B Tom and Jane between you and I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갔나요? 자, 한 개 더 가져가겠습니다. among 가져갈게요. among 전치사입니다. among은 3개 이상에서는 among을 써요. people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건우, are you okay? 건우, among은 between인 2개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과 탁자 사이에 예를 들어서 공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the ball is between the table and the chair 이렇게 들어가지만 among은 사물이나 사람이 3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딱 건우를 알아봤어. 그러면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among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자, 여기 볼게요. 자, Ashley is lying on the floor. Ashley가 어디에 누워 있었어? On the floor. 바닥에 누워 있었어. 그럼 Ashley의 등과
바닥은 접착이 돼 있겠지? 근데 over는 똑같이 우리말로 뭐뭐 위인데 the ball fly의 과거요. flew 날아갔죠? 어디 위로? 내 머리 위로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때는 뭐를 써요? over를 씁니다. 자 가볼게요. 기타 전치사 about 발표할게요. about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뭐뭐의 관해로만 알고 있을 거예요. about이 숫자를 만나면 뜻이 변해요. 약 얼마로 변합니다. 나머지는 다 외우면 되겠죠? My mom goes to school by car. 뭐로 간다? 차로 이동하신다. 어디로 갔다? To the post office. 우체국으로 갔다. 자, 실크 드레스를 왜 샀어? For his wife. 자, 누구랑 노는 거야? With her puppy. 그렇죠. 오케이.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우리 아름다우신 영어 선생님이 베티쌤이랑 베티쌤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실까? 이렇게 됐나요? 아님 말고요. 오케이. 자, 아님 말고 항상 이해 갔죠? 여기까지 끝.